안녕하세요. 신기지입니다. 네. 제가 저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찾아뵙게 됐고요. 오늘 전옥현 대표님께서 많이 저기 편찮으셔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신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제가 몫이 많이 샜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말을 안 하고, 우리 신 교수님 이제 스페인에서 방학을 맞이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 정황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모셨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서문시장에 갔더라고요. 굉장히 의미가 많은 것 같은데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는 지금 TK에서 김문수 후보님 지지율이 좀 낮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탄핵을 이제 2번 당한 것도 있고 또 탄핵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정통 지지층 분들이 많이 조금 힘이 빠지시고 그런 이제 탄핵 반대 때 끌어올랐던 아스팔트 에너지라든가 뭐 그런 동력들이 많이 사라졌다 이런 지적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또 뭐 홍준표 같은 사람이 밖에서 계속 분탕치고 뭐 이준석도 시끄럽게 하고 단일화 안 하고 있고 뭐 한동훈은 안에서 계속 뭐 친윤 구태 타령만 하고 있고 좀 당 안의 상황은 안 좋은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님이 혼자 개인기로 되게 고군분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되게 큰 우군이 돼주셔가지고 뭐 2017년에 이제 파면 당하신 이후에는 거의 뭐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대중들 앞에 나서셨다고 하시고 또 그 굉장히 어떤 막 그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좀 뭉클한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도 나온 거를 보면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뭐 민감한 그런 현안에 대해서는 따로 발언하지 않으셨지만 이 시장 상인들하고 이렇게 스킨십 하시고 뭐 악수를 나누면서 인사 건네시고 또 뭐 현장에는 뭐 건강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 이제 꽃다발 선물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좀 훈훈한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 사전 투표 마친 지 하루 만에 공개 일정이셨다고 하고요. 대구에서 사전 투표 하신 후에 또 그때도 뭐 이제 올림머리 하시고 참 항상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그 좋은 모습 보여주시는 것 같고요. 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함께 투표소를 향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정치적 발언은 자제하는 모습이었고, 또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그러니까 좀 배후에서 좀 든든하게 이제 지지자분들한테 힘도 주시고, 또 김문수 후보님에 대해서도, 어쨌든 김문수 후보님이 예전에 이제 탄핵 반대, 박근혜 탄핵 반대로 그때 그 아스팔트에서 많이 싸워주시고 하셨으니까 그런 고마움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은 위대한 DNA를 가진 시민들이다. 그리고 이제 유영아 의원이 이제 뭐 집중 유세에 나가가지고 박 전 대통령을 모시고 시민과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겠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드니까 대구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애국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라고 했고, 이제 김문수 후보님도 박 전 대통령이 서문시장에 나오신다면 국민들이 너무 반길 것이다. 이제 그런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고,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살아 대통령이 되셨지만 탄핵으로 많은 것을 잃으셨다. 대구 시민들은 꼭 다시 뵙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통 보수의 그런 상징 자산을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이제 탄핵 때 고초를 겪으시고 이제 나오셔가지고 사과로 가신 지 꽤 되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뭐 그렇게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시거나 발언을 하시기보다는 좀 보수 진영의 큰 어른이자 중심으로서 이번에 굉장히 힘든 선거인데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보태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이게 이제 한 번이 아니고 다른 그 TK 지역에 많은 정치인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분들을 좀 끌어내는 효과는 없을까요? 저는 이게 이제 뭐 그런 시민들의 참여나 이런 뭐 TK 쪽 지역의 이제 정치인들도 움직이게 하는 계기도 될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워낙에 뭐 팬덤도 강하시고 특히 6070 세대에서는 그 강력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대구 쪽에 계신 이제 6070 어르신 세대 분들이 또 뭐 서울이나 타지에 나가 있는 이제 자식 세대한테 이제 전화해서 투표 꼭 해라. 뭐 이런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여론을 보면은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지금 이제 이재명 쪽으로 많이 뭉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의 전체적인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DK하고 BK 지역에서는 아직 이렇게 뭉치는 효과가 굉장히 낮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여러분들 뭐 DK 지역에 이재명이나 안동 그리고 이준석이도 DK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도 DK다 보니까 표가 갈라지는 측면도 있지만은 진정한 보수이고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는 마인드 그다음에 경륜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정책 그렇죠?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정책을 보면 정강정책 그다음에 공약을 보면 우리가 김문수 후보하고 다른 두 명하고는 게임이 안 되거든.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볼 때 DK에 계신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심기일전해서 이제 네. 마지막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전 축사자자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TK, PK에서 어느 정도 결집이 되느냐가 이제 정말, 지금 같은 이렇게 박빙 판세로 가서 좀 뒤집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의 마지막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리고 말이죠.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김문수가 네. 망언을 했잖아요. 망언. 예. 이 망언 중에서도 이런 망언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망언인데 망언을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이 많이 이제 흩어질 것 같아요. 특히 여성표들이 많이 지금 이탈하고 유시민이 망언을. 제가 죄송합니다. 유시민이 망언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이 판을 갖다가 바꾸려고 지금 프레임이 완전히 지금 유시민이 하여튼 유시민이가 민주당 당원도 당원이지만은 지금 야당 안에서는 최고의 빅스피커잖아요. 네. 김어준이하고 둘이서 그 이것들이 완전히 작전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다 보니까 여성표들이 지금 여성표가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이 이런 유시민이나 김어준 이런 것들을 인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재명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역풍이 들이오니까 지금 이제 어떤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느냐? 지금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보도를 이런 문제가 커지니까 내란 프레임으로 지금 이재명이가 판을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내란 세계에 대해서 가차없는 벌을 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내용을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선거를 끌어가는 게 계속 뭐 네거티브 하는 거, 뭐 내란 프레임 이거밖에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이재명 입에서 나오는 게 무슨 뭐 미래 비전이나 정책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유시민이 설라눔 여사를 비하하고 폄하한 게 오히려 이재명이 안 되게 하려고 엑스맨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왜냐면은, 정통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은 과거에 그런 망언 같은 걸로 선거를 그르친 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정동영이 옛날에 총선 때 뭐 노인들은 투표하면 안 된다. 폄하 발언으로 뭐 200석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뭐 150석 대 뭐 120석 정도로 상당히 한나라당이 선방했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김용민이라고 약간 돼지 같은 김어준 꼬분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디 저 지역구 물려받아가지고 정봉준가? 그 사람 지역구인가 물려받아가지고서는 총선에 나갔는데 또 그때 막 비하 발언했었죠. 약간, 네. 뭐, 네, 쌍스러운 발언하고 그래가지고 또 막 엄청 망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약간 유시민이 일부러 노리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그러니까 자기가 좀 주목받으려는 그런 관종적인 그런 성향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되먹지 않은 그런 엘리트주의와 그런 오만함,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뭐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다시 지금 이제 노무현이랑, 김대중 뭐 상고 나와서 고졸이었다는 얘기 다시 회자되고, 지금 유시민이 한 발언으로 인해서 양대 노총도 지금 문제를 하고 있고, 심지어 뭐 좌파 언론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좌파 내에서도 뭐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만약에 뭐 우파에서 나왔으면 사람 하나 그냥 매장하고 끝났죠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이 뭔가 자기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재명을 되게 망하려겠다 이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금 이재명도 지금 다급한 생각이 드니까는 논란이 커지니까 그걸 막으려고 또 내란 프레임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정치를 하고 있는 게 미래 비전이나 뭐 국가를 어떻게 하면 또 부강하게 할 것인가 그런 건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민주당을 공포 정치로 몰아가가지고 찍소리 못하게 다 내 밑으로 이렇게 꿇게 할 것인가 그거랑 내란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외부의 적을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화해갖고 그 자기한테 이제 그 안에 그 정적들이 자기를 이렇게 타겟하지 못하게 하는 전선을 계속 외부에 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내부는 공포적인 그 새몰이로 그냥 틀어잡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이 다시 또 내란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것은 유시민 이 발언의 후폭풍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크지 않나.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제 좌파이면서 좀 어르신 세대 분들은 이 발언에 굉장히 분노하죠. 그 세대에는 사실 지금처럼 유복하지 않아서 가정 형편 때문에 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 것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는 여성 인권 같은 것들이 또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여성인 경우 어르신 세대에서는 또 특히 그런 차별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거 모든 것을 다 아주 그 오만한 생각이죠. 그 당시에 대학생이라면은 굉장한 또 특권층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그런 오만한 그런 엘리트주의의 그 특권의식에 쩔어 있는지가 보여졌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또 내란을 들고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내란이 들고 나온다는 게 저는 조금 답답한 건 뭐냐면은 이게 내란이라는 게 사실 직관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뭐 2시간 동안 무슨 해프닝 하는데 무슨 폭동이 있었으며 무슨 일반 시민의 인권 침해가 있었고 무슨 수도가 끊기길래 전기가 끊기길래 언론이 입틀막을 당해 오히려 그 후에 계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엄팔이를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무슨 뭐 유튜브 검열을 한다 시비를 걸고 마녀 사냥을 하고 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더 많이 침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엄 이전에 이 사람들이 막 30번에 달하는 그런 무도한 입법 독주, 그런 삼권 분립의 파괴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아젠다로 그냥 전선을 쳐가지고 이쪽에서 내란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 여기서는 반란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잘 치지 못하니까 또 전가의 보도처럼 또 내란 프레임을 들고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입틀막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다 꿇어. 이제 대세는 결정됐어. 그러니까 나한테 딴소리 하면은 완전 독재처럼 이제 알아서 기라고 이렇게 바람 불면 누워라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런 강자의 논리로 패권적 논리를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 막 언론이나 그런 기성 제도권이 알아서 들어눕는 거 아닙니까? 막 깨갱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정책이나 비전 대결이 실종되고 이재명의 그냥 공포 정치와 새몰이 정치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내란이라는 그런 걸 프레임을 통해서 보수 우파 정적을 악마화하는 이제 그런 정치만 지금 난무하고 있어서 막장극도 이런 막장극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 한번 이거 이렇게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네, 정치 보복 관련해서 최근 이재명의 말말말 해서 이제 신문 기사로 나온 게 3월 12일에는 한일 대상 같은데 정치 보복 시간 아깝다. 그리고 4월 15일에는 누가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 한 번도 없다. 5월 22일에는 정치 보복 결탄코 없어. 민생 사안에 집중. 5월 29일은 봉합과 통합은 달라 정의를 포기하면 안 돼. 5월 30일 계엄 책임자를 많이 숨어 있어. 법대로 하는 건 정치 보복 아니다. 완전 게시타포식의 그런 색출 해가지고 다 뭐 정적을 숙청하는 그런 걸 하겠다는 건데 이 사람 지금 하는 말이 계속 바뀌고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바뀌고 자기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그러니까 자기가 전형적인 강약 약강 아닙니까? 자기가 뭐 내가 정치 보복 안 한다고 했더니 안 하는 줄 알더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무게감이 전혀 없고 이 사람은 그냥 그때그때 달라지고 자기가 힘이 있으면은 그냥 어쩌라고 하면서 그냥 무대표로 그냥 나가고 그다음에 자기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잔인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타이밍을.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죠. 아주 뭐 시원하게 논평을 잘 해주셨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우리 신 교수님 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상황은 내 편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시민이 발언 때문에 이제 내부에서도 균열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집도끼도 단정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승세를 굳혔으니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나를 끝까지 밀어라. 그거밖에 없어요. 네, 딱 그 자신감에 대세는 결정. 대세는 끝났다.
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탈하지 말아라. 예, 내가 그리고 대단한 세력은 아직도 조금 동조하는 그런 그 세력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일탈을 막기 위해서 강경으로 돌아갔는데 이럴수록 우리 우파들이 말이죠. 기죽지 마시고 열심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만 더 이제 여쭤보겠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말이죠. 전혀 흔들림 없이 오대도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있고, 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눈물로 또, 과연 여러 가지 이제 사연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또 보니까, 학벌 없다고 지혜 생기냐? 아, 이런 놈이 지금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지, 유시민 같은 놈은. 학벌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사람에 대하지.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오늘 이제 강원도를 돌아서, 강원도에서 이제 여론이 왔다 갔다 해요. 상당한 이제 우리 구치로 들어갈 것 같은데, 오늘 그 김문수 후보의 유세, 그리고 이제 유시민에 대한 이런 발언들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죠. 지금 그러니까는 이제 보니까 김문수 후보님께서 강원도 지역 유세에서 김대중 노무현 다 상고 출신이고 아내 사랑스럽다 티셔츠 입기도 깨끗한 대통령 되겠다 명품백 안 받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면은 이재명은 을 지칭해서 본인도 법카 쓰고 아내도 법카 써서 유죄 판결 받고 아들도 온갖 욕을 해서 그것 때문에 시끄럽다. 우리 집에는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런 김문수 후보님의 개인적인 청렴함이라던가 뭐 가족들이 보여주는 도덕성 이런 것 때문에 또 서민 친화적인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나마 개인기로 선전하는 게 아닌가. 아니었으면 정말 뭐 굉장히 힘든 선거였는데 그리고 그 부분의 뭐 러브 스토리 같은 것도 굉장히 순해 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문수 후보님이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 것도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서울대 경제학과인가요? 경영학과를 네. 나온 것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이미지만 봐서는 약간 이분이 인지도도 없고 그다음에 이미지만 봐서는 뭐 고졸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사실 되게 그게 좀 드라마틱하잖아요. 이 서울대 경영학과까지 들어간 최고 엘리트가 다 그런 거 대학생활 포기하고 막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현대판 간디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위인전에는 나올 법한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 세신전자에 다니던 그 여공, 네? 여공의 숨을 당찬 밀어 노조위원장인데 또 이제 고졸의 그런 여공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가정을 읽었다는 게 사실 이거 자체로 굉장히 뭐 신데렐라 스토리 저리 가게 뭐 감동이 있는 그런 서사기 때문에 오히려 유시민이 많이 좀 도와주려고 그런 거 아닌가. 예. 이거는 되게 좌파들한테도 욕을 먹을 소리잖아요. 예. 뭐 당장 지금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권양수 여사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분은 뭐 중졸이라고 하시던데. 예, 고등학교도 못 마친. 그러니까 뭐 약간 노무현이나 그 노무현 부부를 조금 비하한 듯한 그런 느낌도 조금 들고 그다음에 뭐 또 또 김문수 후보님은 그 자식들도 다 뭐 사위도 뭐 사회복지사여가지고 되게 박봉에 봉사하시면서 사는 그런 공모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또 손주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요새 애들도 안 낳는데 참 이 완벽한 그래서 애국자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 너무 돈 학벌 하는데 우리 사회 고칠 게 많다. 그러니까 컨텐츠만 보면 최고의 후보가 네. 이런 사람이 그리고 돼야 돼. 사회 그 롤모델을 되게 그렇죠. 보여주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자체는 뭐 굉장히 더 부각시켜주는. 그러니까 막판에 만약에 뭐 되게 뒤집어갖고 막 박빙의 차이로 이긴다 그러면은 1등 공신 유시민이 할까. 그러니까 주변의 좌파분들도 되게 분개해가지고 이거 찍으러 가겠다. 사람들이 그 분노 투표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저는 엑스맨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지금 오늘 제 강원도 뉴스에서 그 부인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번 그 소개를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네네. 네, 설란 여사. 그래서 지금 이분이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 제가 자서전을 읽어봤는데 그 형제들 중에서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 본인이다. 그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막 형님들도 다 예, 그 취직이 잘 되는 쪽으로 뭐 그 당시에는 뭐 상고나 이런 데 가면은 그렇죠. 엘리트 분들이 다 취직이 잘 되니까. 맞아. 그 사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서울에 대학 보내고 그러면은 뭐 소 팔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힘들던 시기고. 저도 시골에서 우리 형님이 60년대 대학을 다녔거든요.
시골에서 60년대 대학 우리 서천군에 우리 형님 하나 있어요. 그쵸. 완전히 형님, 조건계층. 예. 왜냐면 농사가 죽어라고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지어갖고 송아지 낳고 뭐 돼지 새끼 낳고 이거 팔아갖고 4년 가르쳤어요. 60년대 우리 중난 우리 대한민국이 소득 100불이잖아요. 결국 군에 우리 형 하나야 대학생이. 그래서 저는 60년대 초등학교 갈 텐데 나는 대학 안 가고 상고 나와가지고 은행 가려고 그랬어요. 저도. 그쵸. 그때는 다 그랬죠. 왜냐면 나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김문수 여사의 저 김문수 설란영 여사도 시골이잖아. 전라도 순천 시골이잖아요. 거기서 대학 간다고 생각을 못해. 그러고 이제 심성이 좋으니까 아마 저하고 생각이 비슷했을 거야. 빨리 돈 벌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도 초등학교 갈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가 빨리 상고 나와가지고 은행원 돼가지고 우리 소고기 사드리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런 유시민 같은 이런 못된 놈이 있어가지고 아주 싸가지 없는 인간 저런 건 막 쓸어버려야 돼.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제가 보니까 대학 안 나오면 영문을 할 수 있느냐 하는데 7남매 중에 유일하게 대학 나온 게 제가 제일 어리석다. 학벌 위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했잖아요, 이거. 예? 야, 그러면서 이제 와샤스가 아니라 뭐죠? 이거 티셔츠. 티셔츠 했다가도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냐. 그러니까요. 되게 모범이 되는 가정. 그렇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열심히 뭐 이래저래 하여튼 정치 활동도 열심히 잘하고 그래갖고 지금 뭐 국회의원 3번, 도지사, 장관. 응? 그래,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장관 내가 했지만 제천하면 택시기사거나 그렇지 한 사람도 제가 취직시켜 본 적이 없다. 공무원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속초 유세에선 역전 홈런이라고 쓰여진 야구 배트를 휘두르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당내에서 원내 국회의원 하나 막 제대로 도와주는 사람 없는 상황에서 그 후보 교체 파동까지 다 이기면서 진짜 김문수 후보님이 그 깜다구 하나로 예, 잘 버티고 오셨는데 사실은 이게 김문수 후보님이 조금 이렇게 뭔가 좀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투표 의지가 상당히 약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발언 때문에 진짜 막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재명 떨어뜨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맞아요. 저도 그래서 내 주변에 사들 싹 가자고 해갖고 약하려고 그래요. 분노 투표가 상당히 그게 세잖아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도 3일이나 남아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투자하자 하여튼 뛰어보자고요. 예. 심수님 고맙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래서 미안하고. 네네. 아이고, 네, 빨리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